반갑습니다.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. 예,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방을 했고, 그리고 해외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왔다. 이런 인식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요 시점부터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, 그렇지만 장기간 횡보니까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갈 것이고 나쁜 종목은 이렇게 갈 것이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사고, 그러니까 저평가주 위주로 사고, 떨어지면 더 사고 더 사고,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. 그러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느냐, 이 공포가 남아 있는데, 그거는 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. 1980년대하고 대단히 비슷한 환경이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고,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한계가 뚜렷할 것이다. 금리 인상 한계가 뚜렷한 부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결국은 고령화입니다. 그 당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늙어가는 상태인데, 그 소비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다릅니다. 왜냐하면 젊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내내 놀아도 괜찮습니다. 물론 뭐 다음날 잠은 자겠지만. 근데 제 나이만 돼도 이제 일을 가만히 앉아서 일한다고 새벽 3시, 4시에 이렇게 잘 때가 있지만, 그럴 때는 괜찮지만 제가 밤에 뭐 어디 논다고 새벽 3시, 4시에 잔다. 그럼 그 다음날부터 해서 후유증이 좀 오래갑니다. 그래서 소비 성향 자체가 같은 1인이지만 20대 1인하고 50대 1인하고 또 70대 1인하고의 소비 성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체감적으로는 거의 70대보다 50대가 2배, 50대보다 20대가 2배, 이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1인 1명이 사실상 고령 인구 4인의 소비력과 맞먹는다. 물론 소득은 형편없지만,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, 특히 물가 상승률을 금리가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. 과거에는 물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를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, 그 인구 구조 측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. 특히 또 항상 그렇지만 똑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해서 예측을 하면 한층 더 높아지는데, 똑같은 게 뭐냐면 1980년대를 보면 이 1970년대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, 독일 제품에서 이 수출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거센 도전을 받으면서 그 점유율이 나빠지는 시기였고,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영향으로 2020년대 중국 영향으로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, 이때는 이제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독일, 일본과 같이 가는, 그러니까 양털깎기에 일본과 독일이 흔쾌히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지만 중국은 아마 거부를 할 가능성이 크다.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이 이 당시에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물가를 잡는데 주력하면 됩니다. 왜냐하면 일본, 독일 털어먹으면 되니까. 근데 지금은 털어먹을 게 없다. 근데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중국한테 GDP 역전이라도 당한다고 생각해 보면, 이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 중국하고 따로 논다. 너네 이제 러시아, 중국 너네 옛날 냉전 때로 돌아갈 거야. 너네하고 상대 안 할 거야. 이렇게 되기 전에 만약에 역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미국 이상이나 달러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.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금리 정점은 적어도 한국은 확실히 나왔다. 한국은 정점이 3%, 미국이 4.5%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, 이미 이건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는 없다. 한국은 이미 3%에서 더 이상 인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.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증시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. 물가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더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, 그렇다고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, 그래서 3% 수준의 금리가 1년 이상 지속이 되고, 이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떨어지고 나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. 그래서 2024년에는 0%의 금리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023년에도 이 수준의 금리라고 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안 들어옵니다. 가만히 적금 들어도 한 4% 정도 주는데, 주식시장 엉망인 상태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한다? 물론 저평가주를 사모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, 예,
유동성이 부족할 것이고, 그러면 L자형의 패턴이 될 것이니까 저평가주들, 고배당주들 사서 올라가는 종목들, 이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,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품주들 사면 더 떨어집니다. 떨어지는 칼날입니다. 요거를 잘 구분해서 대응을 하고 2024년에 비로소 마음대로 매매를 해도 되는, 경기 침체의 끝, 제로금리, 그리고 자산시장에 어떤 재평가 바람이 분다면 아주 좋은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예측이란 건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지만, 요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이게 이제 경기 회복으로 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요 타이밍에서는 이제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, 최소한 여기서 죽었습니다. 죽었기 때문에 이제 파동 자체가 더 큰 파동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한참 동안 행보를 하고 다시 살아나는. 그러면 다시 살아나서 요 고점을 넘어서는 장기 랠리를 전개를 한다면 지수가 적어도 한 4,000선까지는 갈 텐데, 지수가 2,000에서 4,000을 간다. 그러면 2배. 개별 종목은 곱하기 2 정도 되니까 4배.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저평가돼 있어 가지고 적정평가보다 반토막밖에 안 난 종목들은 8배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, 그게 이제 당장 눈앞에 8배 팡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면은, 시기 한참의 시간을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,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종목에 대한 믿음, 그리고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 부분, 그리고 어느 정도 생업에 집중하면서 이 종목의 시세 등락에 관심을 안 쓰게 되는 여유 자금이어야 되는, 이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데, 그 조건이면 또 성에 차지 않는 투자금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모순들을 극복하고 투자해서 성과를 내려면 결국은 운까지 따라줘야 된다. 예를 들면 뭐 저처럼 이런 나쁜 시기에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고, 그래서 하락장을 피했다, 이런 것처럼 이 시기에 갑자기, 제가 아시는 분 한 분도 예전에 NC소프트가 5만 원일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하셨다가, 장기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니까 25만 원이 돼 있더라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 것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보면 5만 원 할 때가 있었나? 뭐 이 시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쯤에 사서 교통사고가 나서 퇴원을 하고 보니까 이쯤 25만 원이면 한 이쯤 되겠습니다. 한 1년 정도 장기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니까 주식이 5배나 올라 있더라. 요런 거.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보시면 NC소프트가 2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습니다. 50배가 올랐는데, 물론 뭐 이런 식의 주식을 산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, 2008년이나 지금이나 사실 위기의 강도로만 보면 비슷합니다. 그러면 NC소프트한테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는 않겠지만, 이미 이제 과거에는 성장 산업이었고 지금은 이제 죽어가는 산업이니까. 근데 또 반대로 요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한 2년 버틴다라는 관점으로 가는. 그러면 NC소프트가 당시에 한 10배가 올랐는데, 아까 말씀드린 수치, 지수보다 2배가 개별 종목이 오르고 저평가주들은 거기서 또 2배 정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, 그 종목만 잘 찾으면 지금 시기에 사서 잊어버리면 됩니다. 근데 뭐 계속 도돌이표지만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거의 없을 겁니다. 뭐 저한테 투자 제안 들어오는 것도 이 주식 말고 다른 쪽 투자 제안도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조건에 제안들이 들어옵니다. 만약에 이걸 받았는데 앞으로 건설 경기가 풀린다, 그럼 수익률이 한 40배, 50배 되는 투자건도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중에 돈이 말랐다는 얘기니까,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현재 상황에서 한가롭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사서 나 2년 동안 잊어버릴,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. 제가 생각했을 때 1000명에 1명 정도 됩니다. 그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고, 그나마 이제
좋은 종목을 사서 마이너스 한 30-40% 지수 손실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할 것이고, 근데 그 이제 고점 잡고 또 손절하고 뭐 계속 매매해 가지고 거래 비용 지출한 분들은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나. 예, 그러면서 이제 또 주식 시장에 살아남는 분들, 또 예,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들이 갈라지고, 주식 시장에 살아남는 분들이 이제 아유 물려 가지고 마이너스 30 인데 겨우 한 2년 지나니까 본전. 이 동안에 어떻게 보내느냐. 아, 역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자리는 이런 거구나.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면 아주 좋은 거고, 아니면 또 물려 가지고 또 이 반복 본전치기 하는 거, 본전 따먹기 하는 그런 것만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, 예, 이 뭔가 성과가 없는 그 시기에도 여러분들께서 어 앞으로 성과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아쉽지 않을 때 예,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아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, 예, 그런 게 바람직할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항상 감사합니다.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식 꼴도 보기 싫은 이 시기에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예, 정말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. 예, TA홀딩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현대모비스 유동성, 예,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대상솔루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댓글 확인했고, 항상 그렇지만 결국은 뭐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. 이 뭐냐면 제가 원래 저는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. 예,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착한 사람인데, 원래 성향이 어땠냐 그러면 원래도 좀 착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됐던 동력이라고 한다면,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좋은 계기가 있고 나쁜 계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점점 바뀌어 가는데, 이게 성향을 지킬 수 있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이 착한 사람의, 또 사람을 도와주는 이 착한 분들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, 그래서 뭐 제가 이룬 성과도 사실 제 개인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부족한, 예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의 능력에 비해서 좀 과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 과정에서는 이 그냥 대가 없이 조력을 하신 분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.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예, 특히 뭐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깨빈 님, 예, 우리 깨빈 님이 또 어려운 시기에 저랑 함께하면서 사실 뭐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동지로서의 어떤 뭔가 아주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. 예. 정말 이 깨빈 님 별명이 의리의 돌쇠인데, 저는 사실 의리 같은 거 잘 모릅니다. 그냥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고 그러면 계속 같이 가는 건데, 예,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, 또 어제도 또 예, 아무 대가 없이 또 좋은 분들을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이 태양광 쪽으로 또 조언도 듣고, 예, 근데 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항상 그렇지만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종합적인 재테크, 물론 주식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, 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같은, 이 태양광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이 주식 투자의 심리를 아주 안정시켜 주는, 예, 그런 역할로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뭐 의견이 그렇습니다.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 뭐 공직과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. 언론은 태양광을 때리는데 정부에서는 약간 좀 장려를 하는 느낌? 예. 물론 혜택은 많이 사라졌는데,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좋아지는 건 뭐냐면
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일단 자기 자금으로 투자하고 뭐 물론 허가가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산을 깎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이제 지붕에만 합니다. 예.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본인 소유 지붕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런 혜택들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. 요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뭐 이 태양광을 통해서 나만 먹어야지, 음 내가 수익을 다 먹고 나만 부자 돼야지 했으면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? 내가 안 먹고 혹시 덜 먹더라도, 그리고 뭐 어차피 노느니 그냥 예 하면서 예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조력자들이 생기는, 예 그래서 이제 뭐 '착하니까 오히려 좋네? 착하니까 이익이네?'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, 그 뜻은 결국 한마디로 '다행스럽게 저는 좋은 분들만 만나 왔다.'라는, 예 운 좋게 예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, 아무튼 예 그 좋은 일만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옵니다. 그래, 맞다, 댓글. 예. 저렇게 좋은 마음으로 예 좋은 영향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좋은, 뜻하지 않게 또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. 예. 티웨이 홀딩스.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항공을 팔았나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. 티웨이 홀딩스가 최대 주주니까 팔지는 않은 것 같고. 예 티웨이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를 인수를 작년에 했나? 예.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되고, 예 티웨이 홀딩스를 거느리고 있습니다. 일단 요 지주회사는 괜찮은 상태고, 그러면 티웨이 홀딩스의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데, 티웨이 항공의 문제가. 티웨이 항공은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저는 조선주들이 옛날에 그랬지만, 예 조선주들이 좋아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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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면 된다,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적자가 나더라.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. 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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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자 하다가 보니까 주식 수가 왕창 늘어납니다. 그래서 안 올라갑니다. 조선주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.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은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, 삼성중공업처럼 주식 수가 확 늘어난 종목들은 예, 안 올라갑니다. 왜냐면 던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.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수혜를 해서 살려놓긴 했는데 1년에 적자가 1,000억 이상 나고, 그리고 지금 있는 순자산도 한 6개월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. 좀 좋아질만 하니까 유가가 오르고, 좀 좋아질만 하니까 환율이 또 두드리고, 코로나 때 충격받은 거 외에도 계속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면 이미 망했을 회사입니다. 정상적이면 망했지만 왜 안 망합니까? 상장 회사니까 안 망합니다. 시장에서 자금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. 예,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TA 홀딩스를 보면 TA 홀딩스 자체는 괜찮지만 TA 항공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다. 그러면 지금 주가도 사실 뭐 딱히 딱히 좋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입니다. 예, 특별히 좋아지거나 특별히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나빠질 일은 있겠지만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현대모비스 어떤 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. 자기 주식 처분. 355 이거는 아닌 것 같고, 유동성 확보 뉴스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.
작은 집행 보유 현금을 늘렸다라는. 아 이거는 조금 악재인 것 같습니다. 회사 자체는 좋은데 그 뭐랄까? 지금 현대모비스가 발표한 게 이제 "유동성 안전핀을 보다 높은 곳에 꽂아 두고 자금을 집행한다." 요 얘기는 뭐냐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조금 자제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최소 유동성으로 4조 4천억을 묶어 둔다라는 건데 현재 뭐 7조 5천억 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또 실적도 좋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시설 투자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현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최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덜 할 수 있다라는 거. 예.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기타 금융 자산을 합쳐 가지고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현금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. 그러면 4.4조를 최소로 잡았을 때 한 6조 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시설 투자가 앞으로 한 1 년에 3-4조씩 나오고 그리고 실적이 만약에라도 망가지게 됐을 때 배당을 안 하게 된다. 뭐 요런 의미라서 이거 자체가 뭐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영신금속은 현대모비스의 자회사도 아니고 그냥 고객사일 뿐이니까 그런 낙수 효과가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영신금속도 거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 다만 이제 영신금속에 대한 건 뭐 수출주니까 지금과 같이 나쁜 환경에서 그래도 원달러 환율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수출 채산성이 확보가 돼서 실적이 다소 나아지거나 버틸 수 있는 환경이다. 이 정도가 좋은 거지 현대모비스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대창솔루션. 예. 그 대창솔루션이 참 전망이 아주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. 문제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적으로 확실히 이익을 내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싼 가격 아니면 투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. 예 그리고 우리가 370원 정도? 예 370원 정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뭐 차익 실현 구간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명시를 했고 "끝났다 대응이."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시총이 368억 입니다. 상장 가치가 200억 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는 대창솔루션의 가치는 168억 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창솔루션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캐파가 아주 큽니다. 공장 자체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주간 공장입니다. 4만 평입니다. 이 4만 평이나 되는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황에는 많은 일들을 쳐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도 좋아질 것이고 조선 기자재가 그래서 따라 좋아질 것이고 이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먹거리로 보는 이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요거는 뭐 계속 좋지만 당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제품들 요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창솔루션이 이 캐파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아주 크게 도약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상장 회사에서 유동성 우려라는 건 결국 뭐 유상증자를 하면 되니까. 유상증자를 하면 되니까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예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.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증자를 발표해서 이렇게 된다.
그럼 이 지금 살 만한 가격인가?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. 예, 두 번째는 뭐 여기서 유상증자 불러서 더 내린다. 글쎄 그래서 이 여기서 더 내리면 이제 시총이 300억 인데 주주 배정 100% 짜리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도 권리락 감안하면 많이 땡겨야 200억 입니다. 그렇게까지 땡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주가가 좀 증자를 부르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낮은 거의 코로나 때 수준으로 왔는데 일단 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이제 현 시점에서 증자를 하는 건 아깝습니다. 아깝긴 합니다. 왜냐면 한창 좋을 때 이때 주가 좋을 때 이 유상증자를 불러 가지고 했으면 뭐 떨어져도 한 400원대 여기서 찍어내 가지고 유동성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 여기서 또 버틸 만한 동기가 되니까 예. 이렇게까지 또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증자를 하면 괜찮느냐라고 보면 일단 뭐 제가 들리는 얘기입니다.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문제를 하나씩 찾아보면 대창솔루션 자회사로 이제 크리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과거에 이제 수소 경제하면서 이 크리오스가 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책 과제도 맡고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지금 전 정부 때 국책 과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그 전 정부 관련해서 어쨌든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금 집행이 보류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받을 돈은 아직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니까. 근데 정부 돈이니까 뭐 결론이 나면 받을 거고 대창솔루션 같은 작은 회사가 뭐 정부하고 연루가 돼 가지고 뭔가 비리가 있고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'요 돈은 늦게라도 들어올 거다.'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도 뭐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효율인데 수주가 대단히 많이 들어오면 이 대창솔루션 같은 구조는 아주 좋습니다. 공장도 많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계속 지금처럼 이제 비수기가 된다면 이만큼 캐파는 이만큼인데 일하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. 다른 회사들도 이 정도 물량을 쳐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. 있고 그 회사들은 이제 삼양 엠텍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요 대표가 주도적으로 대창솔루션은 그럴 만한 또 규모는 아니지만 이거보다 좀 작은 회사들은 대표이사가 주도적으로 다 챙기면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비용을 줄이는데 아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뭐 영업도 하고 대표이사가 구매도 하고 대표이사가 요 일을 쳐내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도 하고 대표이사 원맨쇼로 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대창솔루션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호황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처럼 이제 침체기에는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.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이기도 할 거고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.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건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아니면 물량이 늘어나는 것밖에 기대할 수 없는데 조선 쪽에서 그래도 다행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면 요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요것도 뭐 조사하는데 뭐 1년 이상 끌지는 않을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들어올 거고. 그리고 단가 문제인데 낮은 단가인 게 이제 앞으로 단가도 올라서 괜찮을 거고. 요것도 시간 문제고. 그럼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시간 문제니까 이 증자 리스크가 없으면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. 사실 증자 리스크가 있어도 살 만한 가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부르려면 올렸다가 권리락 맞고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이 가격 자체가 증자를 하더라도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굳이 이제 확률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유상증자를 만약에 부른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 자금 조달을 뭐 삼자 배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 전환사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들에서 만약에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증자를 부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.
예. 안 부르고 삼자 배정해서 그 뒤로 주가 날아가면 어떡해.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하나 더 뭐 추가를 하자면 어쨌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.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탈원전에서 우리가 원전을 장려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지고 그게 돌아갈수록 관련된 핵 폐기물들이 늘어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솔루션의 핵 폐기물은 주강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주강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요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은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무게도 무겁고 이만한데 실제로 이제 요만큼밖에 못 씁니다. 근데 대창 솔루션은 무게도 가볍고 이게 컨테이너처럼 적재도 할 수 있고 규격화돼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요거랑 같은 부피라도 이만큼을 쓸 수 있으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. 이거는 세계 시장 재패를 할 건데 핵 폐기물이 탈원전을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멈추고 거기서 이제 폐기물을 다 수거해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단기적으로.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폐기물이 나오는 그게 이제 원전이 늘어나서 그게 늘어나니까 한 5 년 10년 후에는 이 수요가 좀 크지 않을까.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 쪽에서는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있는데 대창 솔루션이 처음에 발표가 난 게 2019 년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쯤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 쪽에도 뭔가 이 핵 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한 납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예 그래서 이런 걸 예 정리해서 고려를 해 보면 매력적인 가격은 맞다. 뭐 상장 가치에 지금 근접하고 있으니까. 매력적인 가격은 맞고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사는 것도 괜찮다. 근데 다만 이제 증자 리스크가 있으니까 증자를 안 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럴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다만 이제 그런 만약에라도 증자를 부르게 된다면 그게 정말로 바닥이니까 조금 과감하게 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. 네.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